보이지 않는 날 하루. 안녕하십니까. 진품명품 이상문TV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상문 경매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5월 10일입니다.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오후 3시부터 경매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5월 13일 월요일 오후 5시에 마감을 합니다. 그때까지 최고의 가격이 나오신 분한테 낙찰이 되고, 또 저희들만이 운영하고 있는 방식이 하나 있죠. 시작가에 배를 찍으시는 분, 또 내전 가격에 근접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즉시 낙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좀 넉넉하게 이렇게 가격을 제시해 주시면은 즉시 낙찰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경매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제가 그 안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있죠. 사단법인 한국고미술감정평가연구원에서 감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요즘 감정기구가 사실 상당히 여러 군데 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감정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감정한 물건들을 다시 저희들한테 감정이 들어오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 감정이라는 게 그냥 아무나 감정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닙니다. 보통 저희들 그 업계 내에서도 뭐 3, 40년씩 이렇게 사업을 하시던 분들도 사실 감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다시 저희들한테 이제 감정을 의뢰하고 있죠. 네, 그리고 그 타감정소에서 감정한 거를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게 그 혼자서 감정하는 게 아니고 감정위원들, 그러니까 저희 업계에서 원로급에 속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좀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이 감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감정은.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감정을 하기 때문에 감정이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감정이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감정 기구가 아니면은 사실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감정이라는 게 오랫동안 또 장사를 했다고 해서 감정이 정확하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입학을 해도 어떤 사람은 똑같이 입학을 했어도 1등 하는 사람이 있고 2등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꼴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이 감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이 장사를 했다고 해서 다 감정이 또 정확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요즘 그 사설 감정소가 많이 생기는 바람에 전혀 우리 업계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감정을 해주고 있는 그런 그 감정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감정 기구의 감정은 저희들이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저쪽에서 저 사람이 감정을 하면은 틀림이 없겠구나. 이런 감정 기구에서 감정을 해야지만이 감정이 정확하게 나오고 또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아시고 매주 화요일 날 오전 11시부터 접수를 받아서 오후 3시면 감정서가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집안에 가지고 계시는 물건 중에서 궁금한 물건이 있으면은 감정료가 16만 5천 원이기 때문에 저렴합니다, 아주. 그래서 가짜가 됐든 진짜가 됐든 알고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경매에 임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들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시고 경매에 참여해 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총 6점입니다. 총 6점이 다 출토품, 그러니까 전세품이 아닙니다. 6점이 모두 다 출토품입니다. 항상 저희 경매에서 경매하는 물건들은 타 경매 업체보다도 가격이 아주 저렴합니다. 좀 가격이 좀 비싸다 싶으면 저희들이 절대 경매에 올리질 않습니다. 네, 그렇게 아시고 경매에 참여해 주시길 꼭 부탁드리면서 1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1번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은 분청자기죠. 네, 분청자기에서 이제 음각, 이렇게 파고 그림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음각이라 그러죠. 네, 음각으로 전체적으로 다 음각입니다. 음각. 네. 명칭은 이제 이 밑에 보면은 받침 음각 분청작이라 그러죠. 발같이 생긴 그런 형체가 받침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병이 생긴 걸 갖다가 우리가 받침 분청자기 병이라 그러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분청자기는 주로 이제 무안 쪽에서 만들어졌죠. 무안유에서 만들어진 이 분청자기는 거의 다 보면 이렇게 발 위에 병이 하나 이렇게 앉아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병을 만들었죠. 이 병은 상당히 보관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음각도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파서 이 음각을 만들었고,
대개 이제 이런 분청자기 그 병 종류가 이 주둥이가 사실 다 완전한 게 없습니다. 거의 다 깨서 넣죠. 그 당시에도 아마 상당히 고가로 이게 거래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거를 부정한 거는 거의 없다시피 하죠. 가끔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 병은 뭐 주둥이 다 완전한 겁니다. 완전하고 어디 한 군데 뭐 금이 갔다거나 뭐 수리를 했다거나 보수를 했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단지 이제 그 부분 이래 보게 되면은 약간 뿌연 느낌이 이렇게 들죠. 뿌연 느낌이 이렇게 드는데 요거는 아마 흙물이 상당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흙물을 빼기 위해서 이제 약품을 쓰게 되면은 완전히 이걸 물에서 불 커 가지고 약물을 다 뽑아내면 괜찮은데 그대로 두게 되면은 이렇게 약간 뿌연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류는 물에다 좀 담아서 좀 며칠 이렇게 담궈 놓으면은 이런 뿌연기가 없어지죠. 뿌연기가 없어지죠. 좀 손을 봐 놓으면은 상당히 이쁜 그런 병이죠. 시대는 지금부터 약 한 600년 정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 분청자기 중에서도 음각이라든가 이런 귀활이라든가 덤벙은 다 16세기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요 음각 종류는 대개 이제 16세기 초 요때가 되겠죠. 네. 그리고 그 귀활이라든가 덤벙이라든가 이런 건 거의 보면 이제 16세기 후반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네. 이거 16세기에 만들어진 겁니다. 뭐 굿부분도 보시면은 잘생겼어요. 굿부분도 잘생겼고, 네 어디 한 군데 뭐 흠잡을 데 없어요. 그리고 형체 조형, 이 자세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세도 상당히 좋고 완전한 겁니다. 네. 자, 시작가는 3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300만 원입니다. 보통 우리가 좀 주둥이가 이렇게 깨지고 보수된 것도 이 무한유에서 만들어진 음각병이 보통 최하 200만 원 이상은 가죠. 네. 이거 완전한 겁니다. 완전한 거 3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다음 2번 설명드렸습니다. 2번. 우리가 이남은 분청자기라 그러죠. 이남은 분청자기. 전체적으로 그 이남은 그러니까 도장을 찍듯이 문양을 찍어서 벡터를 몇 공을 갖다 우리가 이남은 분청자기라 그러죠. 이남은이라 그러죠. 네. 제일 바닥에는 가가 꽉 차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안쪽으로는 전체적으로 다 이남은이 들어가 있고, 네, 바깥으로는 선으로서 이렇게 상감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상감 종류죠. 이런 이제 이렇게 줄무늬 같은 거는 이제 찍어서 만드는 게 아니고 파고 벡터를 메꾼 거죠. 네, 그 부분도 이렇게 잘생겼습니다. 네, 수리된 부분은 없습니다. 완전한 겁니다. 수리된 부분은 없고요. 연대는 이남은 분청자기 하면은 이제 15세기가 되죠. 15세기 때 이제 상감청자하고 그 이남은하고 같이 나왔죠. 네, 시대는 600년 정도 된 겁니다. 600년 정도 됐습니다. 네. 시작가는 6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60만 원입니다. 네, 60만 원이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죠. 보통 이 정도가 아마 시중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친다면은 최소한 한 150만 원 정도. 네, 그 정도는 거래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60만 원, 배를 찍는다 하더라도 120만 원밖에 안 되죠. 3번 설명드렸습니다. 3번. 네, 3번. 순백자 병이죠. 순백자 소병입니다. 적은 병이죠. 적은 병. 네, 주둥이 부분이 이렇게 생겼고, 네, 굽 부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색깔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색깔은 상당히 좋은 편이고, 네, 완전한 겁니다. 어디 한 군데 뭐 깨지거나, 아니면 금이 가거나, 또 보수가 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완전한 겁니다. 네, 시대는 지금부터 600년, 조선조 초에 만들어진 순백자 병이죠. 이때의 병 형체는 주로 이제 이렇게 생긴 병이 주로 많고, 이제 여기 위에 또 이제 깔때기 모양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그건 기름병 종류는 약간 이렇게 깔때기 모양 생겼죠. 그래서 15, 16세기 때 이제 이러한 형체의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다 이러한 형체입니다. 그래서 병의 크기에 비례해서 굽도 상당히 높은 굽이죠. 네, 15, 16세기 때는 병이든 항아리든 거의 다 보면 굽이 좀 높은 편이죠. 그러다가 이제 17세기 들어오면서 굽이 적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세기 때는 거의 없는 듯 있는 듯 덕에 이렇게 좀 아주 낮아지죠. 이 굽을 보고도 그 시대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병의 크기에 비해서는 이 정도면은 상당히 좀 높은 편에 속하는 굽이죠. 굽도 아주 잘생겼어요. 네. 그리고 속에서 배어 나온 그 일종의 이물질이 지금 밖으로 이렇게 배어 나온 겁니다. 이게 뭐 밖에서 금이 가서 들어간 게 아니고 안에서 배어 나온 거죠. 뭐 이런 건 흠이 전혀 되지 않죠. 빼면 뭐 뺄 수 있죠. 네, 주둥이가 참 이쁘게 생겼어요. 네, 시작가는 7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70만 원입니다. 아마 이렇게 이쁘면 색깔도 이렇게 아주 그 1급, 네, 색깔도 1급으로 새고 이렇게 완전한 병이 사실 70만 원에는 어디서도 살 수가 없죠. 정말 살 수 없습니다. 뭐 배헨다리 봤자 140만 원. 140만 원에도 아마 사기가 좀 어려울 듯 싶습니다. 요거 이제 주둥이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좀 손가락이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좀 구멍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에는 요걸 그 독구리로 쓰죠. 독구리.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술독구리. 네, 독구리. 술병으로 씁니다. 이렇게. 구멍이 작으면은 술병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술이 나오려면 공기가 들어가야지 나오기 때문에 술이 꿀꺽꿀꺽 나와서 잔을 넘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좀 구멍이 커야지만이 이제 좋은 병이라 그러죠. 네, 이 병은 전혀 흠 잡을 데가 전혀 없습니다. 네, 시작가가 70만 원이니까 70만 원에 배한다 그래도 14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다음 4번 설명드리겠습니다. 4번입니다. 4번은 안쪽으로 백상감으로 국화가 쫙 들어가 있고 가운데는 이제 연리문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백상감으로 연리문이 들어가 있고 또 밖으로는 흑백상감입니다. 흑백상감으로 국화가 총 5송이 들어가 있습니다. 색깔은 이 정도면 아주 1급입니다. 고려 청자 색깔로는 이 정도면 아주 1급 청자죠. 색깔이 아주 좋습니다. 네, 시대는 12세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1000년 가까이 된 겁니다. 1000년 가까이 됐고, 네, 이제 이런 정도를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뭐 보색이라고도 하죠. 보색이. 일종의 이제 접시 종류로 사용됐던 겁니다. 접시 종류로 사용됐던 건데, 지금 요 정도 크기면은, 사용 용도가 상당히 좋죠. 네, 요즘 이제 차 하시면서 과자 그릇을 쓸 수가 있고, 우리가 고미술품이라 하더라도, 사용 용도가 현재 사용할 수가 있거나, 또 사용하기 좋으면은 가격이 높이 평가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입술 부분에는 전부 다 또 백상감으로 또 이렇게 도안이 쫙 들어가 있어요. 네, 이 접시도 흠이 거의 전혀 없습니다. 거의 전혀 없고, 네, 어디 뭐 육안으로 제가 아무리 봐도 네, 어디 뭐 흠을 잡을 데가 없습니다. 흠이 잡을 데가 없어요. 시작가는 7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시작한 70만 원입니다. 네, 5번 설명드렸습니다. 5번입니다. 5번은 청자 유병이죠. 청자 유병. 주둥이가 이렇게 깔때기 모양 이렇게 생기면은 우리가 보통 유병이라 그럽니다. 유병. 네, 시대는 지금부터 약 한 800년 정도. 네, 그러니까 13세기 초. 네, 그때쯤 만들어진 거죠. 형체가 우선 잘생겼습니다. 고려 청자로서는 참 이렇게 생긴 청자가 굉장히 드물죠. 우선 형체 자체가 상당히 귀한 형체입니다. 그 청자병으로서 아마 이러한 형체는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네.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주둥이 모양도 아주 이쁘게 생겼고 전체적인 균형도 아주 잘 잡혀 있어요. 어디 한 군데 휜 데도 없고, 네, 굽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굽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딴 기물에 비해서 좀 굽이 상당히 넓죠. 상당히 넓어서 안정감이 있죠. 아주 안정감이 있죠. 이 병 약간 이색이진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이색이진 부분이 있지만은, 네, 이 고려 청자는 뭐 거의 다 보면 어느 한쪽이 좀 약간 이색이 좀 지죠. 우선 병의 형체 자체가 상당히 좀 귀한 형체입니다. 이 형체가 그렇게 잘 없어요. 네. 그리고 수리된 부분 전혀 없고 완전한 겁니다. 아주 완전하죠. 네, 시작가는 1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시작가는 100만 원입니다. 네, 6번 설명드렸습니다. 6번. 아마 시청자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게 명칭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광구병이죠. 광구병. 네. 시대는 이제 고려시대
초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상감 청자가 나오기 이전, 그러니까 청자로서는 최초의 그 청자가 되겠죠. 네, 그때 이제 유행됐던 그런 형체입니다. 그런데 우선 이 형체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 형체가 이렇게 잘생긴 이런 형체는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어깨 부분하고 허리 부분 이런 부분은 다 그 매병의 형체를 닮았어요. 주둥이가 아마 이만큼이 이렇게 없다면은 완전히 매병 형체죠. 매병 형체. 어깨가 딱 벌어져 가지고. 네, 이 고려 시대 때 거의 다 이제 그 매병의 형체는 어깨가 이렇게 옆으로 쫙 퍼지죠. 이 광구병도 역시 지금 어깨가 상당히 넓습니다. 넓으면서 허리로 내려오면서 좁아지면서 밑으로 다시 또 넓어지죠. 네, 이러한 형체, 매병도 이러한 형체가 돼야지만이 가격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떠한 형체라도, 근데 매병도 역시 매병이라고 해서 다 비싼 게 아니죠. 주전자라고 해서 다 비싼 게 아니고, 그 정병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주 잘생기면 가격이 아주 높이 평가가 되고, 또 좀 못하게 생기면 가격이 낮게 이렇게 평가가 되고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기물이 똑같습니다. 모든 기물이 형체가 어떻게 생겼느냐, 정말 잘생겼느냐, 또 어떠한 도안이 들어가느냐, 어떤 그림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죠. 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구병도 이러한 형체는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정말 잘생겼다, 형체가 정말 잘생겼다. 지금 주둥이 높이하고 이 몸체의 기장하고 모든 균형으로 볼 때 이러한 균형은 사실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박물관에도 아마 이렇게 잘생긴 광구병이 아마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광구병으로서 이렇게 잘생긴 병은 제가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봅니다. 고려 청자를 숱하게 제가 방송에서도 보고 박물관에 가서도 보고 또 제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많은 거래를 해봤지만은 광구병으로서 이렇게 잘생긴 광구병은 처음 보는 겁니다. 네, 상당히 아름다운 형체죠. 네, 이러한 형체는 정말 보기 드문 형체입니다. 네, 그리고 우선 색깔, 네, 색깔도 네,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색깔도 상당히 좋고, 네, 전체적으로 균형이 아주 딱 맞아요. 어떤 쪽이 됐든 간에 자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어디 한 군데 휘어진 데도 없고, 네, 약간 몸에는 아직 좀 때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때 빼면은 아마 색깔이 이거보다는 훨씬 더 좋을 겁니다. 네, 그리고 굽 모양도 보세요. 굽이 아주 잘 생겼습니다. 몸체에 비해서 굽의 넓이도 상당히 넓은 편이죠. 주둥이 부분도 보시면은 네, 주둥이가 아주 잘생겼어요. 주둥이 부분도 아주 잘생겼고, 지금 목 부분, 이 목 부분도 보면은 아주 균형 잘 만들었어요. 우선 이런 디자인 자체가 아주 이쁘게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주 균형이 참 잘 맞아요. 지금 어깨 부분에도 보면은 어깨 부분에 약간 홈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홈이 둘러 있습니다. 홈이 이렇게 있고, 네, 이 어깨 부분을 만들 때 약간 여기를 약간 홈을 준 것 같아요. 이렇게 잘생긴 광구병은 정말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거. 네, 이 가격이 결정될 때는 아무리 주전자가 고려 청자의 주전자를 하더라도 생긴 형체가 못생기면 가격이 아주 낮고, 또 생긴 형체가 아주 잘생겼으면 가격이 수억씩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물은 가격이 싼 거고 어떤 기물은 가격이 비싸다. 이건 절대 잘못된 겁니다. 네, 어떤 기물이 됐든 간에 보기가 아름답고, 네, 특이하게 생기면은 가격이 높이 평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 광구병은 시대야 고려시대 초에 만들어졌으니까, 네, 더 이상, 네, 연대라는 거는 이 광구병 자체가 고려시대 초기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 상감이 없습니다. 이거는. 네, 이 상감이 이 광구병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상감이 또 나오기 시작하죠. 네. 네, 이 병의 흠은, 네, 어디 사실은 흠 잡을 데가 없어요. 흠 잡을 데가 없이 술이 되거나 금이 가거나 이런 건 없고, 단지 여기 입술 요 부분 밖으로만 비늘팀, 유약만
약간 튀었어요. 아주 조금 이렇게, 네, 조금 유약에 이렇게 껍질만 이렇게 유약만 살짝 벗어졌어요. 여기에. 이 외에는 흠이 전혀 없습니다. 이 안쪽으로도 이 전도 전혀 표가 없어요. 전혀 표가 없고, 이 부분으로 이렇게 약간 유약만 살짝 벗어졌어요. 네, 시작가는 21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210만 원입니다. 총 6점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눌러주신 분들이 혹시 계시면은 구독과 좋아요도 또 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시고 경매에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 이 경매에 참여하는 방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저희들 경매는 미리 경매에 참여하시기 이전에 메시지로, 제 전화번호 메시지로다가 주소, 성명을 꼭 메시지로 넣어주시고, 그러고 나서 경매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매에 참여하실 때는 댓글에다가 몇 번 얼마에 사겠다고만 쓰시면은 경매에 참여하는 게 됩니다. 네, 그렇게 아시고, 네, 오늘 경매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가 오면 또 비를 맞